네, 안녕하세요. 네, 군대를 안 가신 분들은 언론이나 뉴스를 통해서 군대 의료사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현역 군인이시거나 아니면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도 주변에서 군병원은 가지 마라, 의료를 믿을 게 못 된다, 밖에 병원을 가라, 이런 군대 의료에 관한 불신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이런 불신이 생겼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군 의료 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서 이 영상은 군의관에서 의무병까지 군 의료계통에서 종사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네, 군 의료 시스템의 첫 번째 문제는 최초 진료와 최초 치료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지연된다는 겁니다. 네, 군대 가서 몸이 아파가지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 굉장히 공감하실 겁니다. 자, 우리가 사회에 있으면서 어디 몸이 아프면 바로 병원을 가면 됩니다. 그냥 동네에 요새는 병원 많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병원을 가면 됩니다. 그런데 군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대 의무실이나 연대 의무중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치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검사가 필요하거나 할 때는 사단 의무대나 그리고 군병원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군병원까지 가서 치료를 받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진다는 겁니다. 부대에서 매일매일 병원으로 외진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대에 맞춰진 외진 날짜에 맞춰서 외진을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군병원으로 갈 수 없고 사단 의무대로 가서 사단 의무대에서 외진 의뢰서를 받아서 군병원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 규모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는 받고 받지 못하는 치료는 군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사단 의무대로 가서 일단 하루를 까먹죠. 사단 의무대에 가서 외진 의뢰서를 받으려고 하루를 까먹고 다음 외진 가는 날짜까지 또 기다렸다가 그때 이제 군병원을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군병원에서 최초 진료를 받는 데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지연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좀 사단 의무대나 군병원에 좀 가까운 부대면 몰라도 제가 있을 때도 철원 근처에 있는 부대들은 굉장히 사단 의무대나 이 군병원까지 오는 데만 해도 그 느린 군용차 타고 40분, 50분씩 걸려서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그냥 군병원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 계속 이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진료를 못 받거나 이렇게 되면은 계속 장기화가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점은 첫 번째 문제점에서 굉장히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인데 장비의 부족입니다. 장비의 부족이 뭐냐면은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촬영 시간도 굉장히 짧고 그리고 사단 의무대에도 있고 군병원도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엑스레이를 넘어서 좀 더 정밀 검진이 필요한 병사들에게는 CT와 MRI 또는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CT와 MRI가 보통 지역 군병원에 한 대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씩 있는데 보통 CT 같은 경우에는 1주에서 2주, MRI 같은 경우에는 3주에서 한 달이 예약 소요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 의무대를 거쳐서 군병원으로 와서 최초 진료를 보고 거기서 좀 더 정밀한 검진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되었을 때 CT와 MRI를 찍고 그 다음에 그 검사 결과를 받고 치료를 받는 데까지 거의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최초 치료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인력의 부족입니다. 자, 사단 의무대 같은 경우에는 줄이 엄청나게 길거나 대기 시간이 몇 시간씩 넘어가고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단 의무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의료 체계로서 관리해야 할 장병들이 그 사단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군병원은 육군병원도 아니고 공군병원도 아니고 해군병원도 아니고 국군병원입니다. 국군병원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단, 군단을 막론하고 모든 각군들이 모두 다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해야 하는 수용 인원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인력이 적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가장 많이 외래 진료하는 과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정형외과입니다. 정형외과가 거의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데 정형외과 외래진료를 가면 보통 2명에서 3명 정도의 군의관이 군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군병원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과들은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인데 정형외과 앞에 가면 정말로 인산인해입니다. 대기 시간이 1시간이면 정말 짧은 편이고 몇 시간씩 아니면 오후에 끝날 때쯤 오라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진료를 못 받고 그냥 헛수고를 하고 그냥 부대로 복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밀려있는데 반해서 군병원에서 운영하는 정형외과 군의관은 굉장히 적다. 제 생각에는 사단 의무대보다는 훨씬 많아야 되지 않을까. 다른 과는 몰라도 적어도 정형외과만큼은 훨씬 많아야 되지 않을까. 인력 보충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는 장기 군의관의 부족입니다. 군대에 나와서 군대에서 여기서 장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나가서 더 돈 많이 받고 더 존경받고 하는데 2012년 자료에 의하면 장기를 지원한 군의관은 불과 4.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 몇 년이 지났지만 이 통계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기를 지원한 군의관은 보통 외래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직이나 또는 병원장 등의 직책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인턴 레지던트를 마치신 우리 중위 대위 군의관님들을 제가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자들은 더 경력이 많고 수준이 높은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고 싶은 게 당연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에서도 이런 문제를 알고 민간 의사를 쓰고 있지만 SBS 보도에 의하면 군 병원에서 근무하는 민간 의사들은 연봉 1억 4천만 원인 군의관의 5배에 달하는 연봉을 받으면서 진료 건수도 군의관들에 비해서 절반조차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가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는 민간병원 진료의 어려움입니다. 현역 장병들도 대부분 그냥 민간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장병들이 그래요. 그런데 민간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모두가 나갔다 오겠습니다 하기도 힘들고 휴가를 나가서 민간병원을 가야 됩니다. 군대에서도 병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질병이 있는 장병들에 대해서 휴가를 내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가를 받기 위해서는 군병원 군의관의 진단서를 토대로 지휘관이 판단을 해서 병가를 내보내주는데 앞서 말한 대로 이 군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까지 굉장히 장기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뭐 정기적으로 민간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병가를 계속 수시로 나가기도 힘들고 나중에는 자기 휴가를 떼서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개인 병사 입장에서 뭐 행정 절차도 그렇고 주변에 눈치도 보이고 뭐 간부들에게 말하기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절차 때문에 굉장히 병사 입장에서는 민간 병원의 치료를 받기도 조금 어느 정도는 힘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쓸데없는 예산과 인력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흔히들 방산비리 하는데 이런 방산비리 뭐 제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뭐 실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방산비리가 만약에 있다면 정말로 그런 거 돈 방산비리 하지 말고 제발 좀 군 의료에 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썼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군 의료 안에서도 정말 실적을 위한 사업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연 보조 사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막 금연을 도와준다고 뭐 금연 패치를 주고 뭐를 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 전투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거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금연하고 이런 거야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지 이걸 부대에서 굳이 예산과 인력을 써가면서 지원을 해줘야 되냐?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실적을 위한 사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텐데 군 안에도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 유능하신 분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이 군 의료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셔서 군대 안에서는 계속 의료 시스템에 관해서 개선을 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건강하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국가나 사회에서 군 의료 시스템 발전에 대해서 한 번 더 귀를 기울여 주시고 관심을 쏟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들이나 예비역들 그리고 현역들까지 우리 뭐 군의관들에 대해서 폄하를 하거나 의무병들을 비판하거나 빨간 양만 발려주는 애들 아니냐, 군의관들은 뭐 경력도 얼마 안 된 돌팔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시고 또 언론에서도 항상 이렇게 군 의료에 관해서 사고들만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비판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시각을 가지지 말고 군의관부터 해서 의무부사관, 의무병, 군무원들까지 다 군 의료를 위해서 열심히 종사하고 계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고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주시고 조금 더 신뢰를 가져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의사분들을 만나서 치료를 받고 나가는 장병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통 종사자들에게 조금 더 신뢰를 보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